매거진원 특집 초대석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원불교 군교화 발전 워크숍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명절도 지난 군대에는 하루하루 고단한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함 속에서 상심한 장병들을 위로하고 마음 공부로 어려운 군 생활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 원불교 군종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원불교 군교화의 상징, 원불교 군종장교 세 분을 차례로 만나 원불교 군교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종장교 세 분을 먼저 모시는 가운데 첫 번째 군종장교를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교당을 말씀해 주실까요?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교당에서 군종장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경원 교무입니다. 아무래도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교당은 뭔가 특별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네, 육군사관학교라는 그 부대의 그 특성상 주로 이제 생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생도들을 담당하는 교당이고 또 아무래도 육군사관학교라는 상징적인 곳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교당 또한 좀 상징적인 건물로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교당의 건물의 모습, 외관의 모습이 이렇게 둥그런 원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습 알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또 어떤 기관인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곳일까요? 육군사관학교는 군의 리더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4년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각자 전공이 또 있고요. 그래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또 군사 훈련을 함께 받음으로써 군인과 또한 대학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매년 신입생을 31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이제 잠깐 휴학하는 생도들을 제외하고 약 1000명 정도가 생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20% 정도인 한 200명 정도가 교당을 찾고 있습니다. 아, 200명이나. 예, 1000명 가운데 200명이 네. 교당을 찾고 있군요.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남다른 책임감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자부심이 꽉 차 있는 이런 젊은이들을 함께 종교로, 특히 원불교로 마음 공부를 함께 한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특히 육군사관학교는 이미 그 능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체력적이든 혹은 뭐 기본적인 뭐 지식이든 그러나 외적으로는 잘 갖춰진 게 많이 있지만 내적으로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동안 그 생도들은 대체적으로 그 서열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학년 간의 서열도 있지만 그 같은 학년 가운데서도 이게 뭐 1등부터 뭐 300등까지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서열이 존재하다 보니까 계속 위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이 결국은 평생 갈 수도 있는 삶입니다. 여기는 진급이라고 하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도들이. 그래서 교당을 통해서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주변을 둘러보고 또 후배들을 챙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교당이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또 그 가운데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생도, 사람 냄새 나는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군종 교화에 앞장서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과 또 하나는 교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군종장교를 서원하시고 이렇게 매진하시는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하신 걸까요? 네, 저는 굉장히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군종장교에 대한 어떤 서원을 품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이제 원불교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군에 원불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 꿈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장군이 되는 게 사실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보고 이런 가운데 제 이런 꿈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하고 독대하는 면접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네. 자네는 어떻게 해서 군에 왔는가? 육사를 어떻게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군에 원불교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원불교가 정말 군에 필요한 종교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장군님과 같은 일치가 되면 군에다가 원불교 교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네. 선발이 안 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가지 그 장군이 조언을 줬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군에는 군종장교라는 제도가 있다. 제도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군종장교라는 제도가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혹은 성직자로서 너의 꿈을 군종장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또 해주셔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이 물론 육사를 졸업해서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직자도 되고 또 군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냐 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원불교에 출가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 진리를 쫓아가다 보니 만나게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군대는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다 네. 보면. 처음 군대에 가셨을 때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사관생도가 되겠다고 네.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부감이라든지 절망감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가고 싶었거든요. 가고 싶었던 군대였고 또 나름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원불교학과를 통해서 일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득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군대를 갔는데 또 현실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현실로 다가오는 게 계속 전방으로만 제가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첫 입소는 춘천 백이보충대로 입소를 하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그동안 살면서 가장 또 뭐 전방에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자대 배치 받는 것도 그보다 더 전방에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 전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약간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 말고 뭐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이나 되셨을까요? 군종장교에 지금 발령받은 지는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년째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처음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각오들을 실천하면서 오셨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종 장교로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뭐냐면 군은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어루만지고 때로는 같이 아픔을 나누고 했던 순간도 계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군에서 사건이라든가 특히 사망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가장 먼저 찾는 게 군종장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겪어보지 못할 뿐더러 겪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부대에서 연락 오는 게 어느 부대에 사고가 났으니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저도 많이 두렵죠. 저도 그런 모습을 목격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종장교를 찾는 이유는 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직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은 낮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밤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24시간 이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오픈해놓고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 바로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생활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원불교 군종장교로 생활하면서 우리 대종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 말씀들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할 때 마음에 두고 계시는 법문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위력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어떤 때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그 위력은 뭐 가는 곳마다 사실은 위력을 받고 있고요. 순리 자연한 이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군에 있을 때, 또 그 부대에 있을 때 내가 과연 순리 자연한 이치로서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사실은 뭔가 좀 어긋난 듯한 느낌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군종장교로서, 특히 원불교 군종장교로서 이 자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를 늘 반문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그런 순리자연한 이치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또 내가 그러한 도움들을 또 우리 장병들에게 주고 있구나라는 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잘 왔고, 또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좀 더 본분을 생각해서 다른 데 흐르지 않고 좀 더 군종장교수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들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원불교 군종이 10년, 이제 11년째를 가고 있습니다. 군종 장교가 태동한 지가 11년째 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이웃 종교들, 특히 이제 대한민국 4대 종단에 비해서는 아직 상당히 적은 숫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군종의 어떤 규모면이나 어떤 내용면에서 우리 원불교 군종이 갖는 위치는 과연 어딜까 생각해 보신다면, 냉철하게 생각해 본다면 어디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실까요? 저희는 그 성인으로 비유하자고 한다면, 기성 종단들은 이미 이제 다 장성한 성인이라고 본다면, 저희 원불교는 아직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물론 규모적으로 봐도 뭐 전체 한 500명 정도의 어떤 군종장교 가운데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숫자만으로 봐도 우리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전군에 있는 교당의 숫자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원불교의 우리 교법은 굉장히 훌륭하고 우수하지만 그것을 접할 수 있는 병사들이, 장병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군종장교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5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는 그 어떤 퍼센테이지 안에서 군종에 오는 장병들의 숫자나 혹은 군종의 활동 면에서는 훨씬 그거보다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활동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 원불교 군종은 어떤 모습인지, 매번 집회를 열면 초코파이가 모자란다는 말씀밖에 들 수가 없는 아주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네, 우선적으로는 저희 군종장교들의 역량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군종장교 선배님도 그랬고 저희 후배 군종장교들도 그렇고 모두들 역량을 갖춰서 오기 때문에 그만큼 군에 바로 이렇게 활용하고 또 이렇게 여러 이제 방편들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군종 교구에서 또 교단에서 이렇게 굉장히 정말 무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마음껏 교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안에서는 또 다른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종장교 3분 계시는데 아직 영관급 장교가 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서운하고 계실 거란 생각도 들고 정말 매진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군대 내에서의 군종장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인가요, 군종장교는? 네, 군종장교의 일반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 무형 전력 강화,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앙 전력 강화, 신앙을 통한 전력을 강화해서 이제 군이 바라는, 군이 목적하는 바를 이제 성취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직자인 군종장교가 들어와서 분명히 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저희 군종장교들도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사실은 그 위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연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위관들은 팔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팔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연관급 장교들은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과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뤄가야 할 숙제이기도 한데, 이제 연관 장교에 이제 진출을 해서 우리도 이제 군 정책, 군종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우리 이제 후배 군종 장교들이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꿈꾸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다른 이웃 종교의 군종이 그만큼 많은 세월 동안 축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시간은 더 들어서 많이 숙성돼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교무님께서 생각하는 내가 이런 일들은 앞으로 꼭 해봐야겠다라고 계획하시는 것들이 조금은 더 일 것 같습니다. 특히 화랑대 교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군 교화에 있어서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선은 뭐 군종 병과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 혹은 군을 위해서 군종 병과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화랑대 교당이라고 딱 한정을 지은다면 그 육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20-30년 뒤에 군에 정말 그 지휘관, 지도자로서 성장했을 때 그때 그 종교관이 좀 편협하지 않은 종교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적어도 4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그 편협하지 않은 종교관을 심어주는 게 우리 화랑대 교당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고, 그때가 되어서 혹시 부하 가운데 원불교를 갖고 있는 부하가 내 부대에 왔을 때, 그래, 내가 생도 때 그래도 뭐 초코파이가 됐든 아니면 뭐 설법이 됐든 설교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그때 인식했던 그 원만한 종교관으로서 그 부하를 대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마 최종적인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원불교이고 비교도이고 이걸 떠나서 그런 누구에게나 종교의 어떤 자유를 보장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군 생활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그때쯤이면 실현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끝으로 질문이 하나 더 남았는데요. 오늘 워크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초대석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워크숍의 내용이 참 재미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방식이 재밌습니다. 마치 토너먼트처럼 추첨에 의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발표를 하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발표를 하셨나요? 오늘은 전체적인 법회의 어떤 시연,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설교도 일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런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교구에서는 굉장히 마음 편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뭐 방식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경쟁 비슷하게, 그리고 순위도 딱 매기고 해서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준비는 제대로 못 해가지고 왔지만 그 가운데 배우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당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법회를 진행하는가 봤더니 제가 많이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역시 고수들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 교화에서 가장 돋보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부분에서의 경쟁이 있다면 그 경쟁은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경쟁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같거든요. 하지만 군교화에 있어서 경쟁은 즐거운 경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교무님께서 근무하시는 화랑대 교당의 모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말 즐거운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젊은이들이 벌써부터 정말 나는 별을 달 수 있을까? 최고봉에 이룰 수 있을까를 꿈꾸게 되는 그 안에서의 경쟁도 상당히 심각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성교육이고 우리의 교법이고 대종사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때론 뒤처진다고 해서 영혼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교우님께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는 화랑대 교당에 가서 그 자리에서 좀 더 즐거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